안녕하세요, 아입니다. 오늘은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요즘에 서점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가 되어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제가 요즘 독립과 분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언제나 대답은 정화이긴 합니다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책을 사봤고요. 분리와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유는 공동 의존자에 대해서 책을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 의존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화를 하려면 어떤 기억들을 찾는 게 좋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자, 어쨌든 이 홀로서기 심리학에서는 홀로서기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게 홀로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에 대한 불안도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냐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면 조금 더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단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뭐 90%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특히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타인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일과 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냥 타인의 문제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은 가족도 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서 그 사람의 감정의 변화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 통제 가능하지 않은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엄마의 불행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한다던가 남자친구의 슬픔을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한다던가 위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슬픔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웃게 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통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고 하려고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호호포노포노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통제 불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한 일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 해결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다르게 조금 받아들였는데 이게 컨트롤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체적으로 삶을 끌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작가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지점과 제가 호호포노포노 라이프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는 자기가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사는 거를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우리가 우원애가 생각하는 것 역시 기억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신성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이 책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일단은 기억을 찾는 부분과 연관이 되죠.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호호포노포노의 입장에서 보면 기억의 발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억의 재생인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니피리와 친해지는 것의 한 방법이죠. 내 마음을 잘 관찰한다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 감정을 다루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감정을 불러온 기억을 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한의 바람직한 가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루는 것에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것이 좀 어렵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 책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생각들을 잘 관찰하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혹은 이제 내가 너무 멍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 내 생각의 상태를 구분을 하고 이것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애써라. 어떻게 애쓸 것이냐, 뭐 그런 행동에 대한 지침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오노포노 입장에서 본다면 기억에 좌우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그 내면의 가슴의 소리를 따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이 되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일부분은 맞지만 되게 일부분은 또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은 우니피리 메시지라서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고 대화의 어떤 소통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어버리고 그냥 그것에 휩쓸려 버리면 내 삶을 우니피리, 그러니까 아이한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억의 재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한 결과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거라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한회가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지각 능력을 가지는 것에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은 홀로서기 심리학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호흡오노포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언제나 저는 호흡오노포노의 관점에서 책을 읽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결과 역시 홀로서기 하는 데에는 정화가 최고인 것 같다. 우니피리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우니피리를 보살피는 것을 맡고 있는 기억들을 정화하는 것이 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로하.